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안 슈티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요즘 여러 축구 유튜버 분들이 24, 25 시즌 전반기 티어 메이커를 많이들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맨시티도 빠질 수 없다.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긴 말 하지 말고 바로 가시죠.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오케이. 따라오세요. 이렇게 원래는 총 30명인데 임대가 있는 선수들 뺐습니다. 그 다음에 신입생들도 포함을 일단 시켰어요. 앞으로 어떤 위치에 가 있을지 또 예측해보고 총 6가지 단계로 나눴고, 닭주전 그냥 받고 시작한다, 주전 받고 시작하는 정도까지 아니지만 뭐 있어야 한다, 슈퍼 서브 교체돼서 좀 더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 서브 말 그대로 서브, 로테 좀 체력 안배를 위한 투입이 될 만한 선수, 벤치 분위기 메이커 말 그대로 벤치의 분위기를 담당해줄 선수입니다. 티어 설명은 했으니 바로 가시죠. 네. 첫 번째, 일카이 귄도안. 바르셀로나에서 올 시즌 다시 이적으로 왔죠. 근데 그 이전 시즌, 바르셀로나 전 시즌이죠, 트래블 시즌만큼 활약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근데 지금 약간 이제 전반기에서도 좀 막바지로 갈수록 뭐 이런 넘겨주는 패스들이 요즘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 느낌? 그래서 균도안은 서브로 가겠습니다. 균도안 서브. 교체로 들어와도 뭔가 경기를 크게 바꿔줄 수 있는 선수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은 아쉽다. 나이도 있고 하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 뭔가 흐름을 확 바꿔줄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다. 두 번째, 요시코 그바르디올도 전반기에 조금 기복이 있었어요. 네, 막 잘할 때 잘하다가 갑자기 또 수비력이 좀 떨어지다가, 공격력이 한창 또 좋을 땐 좋았다가 공격력이 좋으니까 갑자기 수비력이 좀 떨어지다가 또 다시 또 뭐 약간의 기복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맨시티 수비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시코 그바르디올은 전반기 활약 기준 닭주전입니다. 왼쪽에 받고 시작해야 돼요. 지금 그바르디올 없으면은 조금 힘들어요. 뭐 그바르디올이 기복이 있든 말든 어쨌든 지금 있어야 되는 선수입니다. 워낙 공격적으로도 해주는 게 많은 선수고, 전반기에 헤딩골도 좀 있었고 오른발 골도 많았고 여러 가지 해준 게 많아요 전반기에. 네, 두 번째, 네이선 아케. 부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반기에 많이 못 봤는데 약간 전반기 막바지에 조금씩 그래도 출전을 해주면서 나름 뭐 무난하게 해줬어요. 막 이거 아케 안 되겠는데? 요런 느낌까지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무난했다. 아케가 보면은 은근히 묵묵히 뭐 가끔 실수가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평타는 쳐준다. 그리고 지난 시즌들로 봤을 때도 아케가 은근히 알짜배기 활약을 해줬죠. 그래서 전반기는 뭐 무난했다 싶어서 주전으로 나와도 괜찮다. 네, 닭주전보다 밑에 주전 위치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떴다. 요즘 맨시티의 화제의 인물 마테우스 누네스. 사실 전반기 후반 이제 겨울 이적 시장 이후 최대 피해자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워커가 없는, 그러니까 오른쪽 풀백의 빈자리를 어쩔 수 없이 메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테우스 누네스가. 그래서 사실 피해자입니다. 뭐 왼쪽 풀백도 갔다가 오른쪽 풀백, 뭐 중앙, 측면, 미드필더까지 지금 다 어디든 구멍을 메꾸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비판받아 마땅한 폼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마테우스가 그래도 그 여러 구멍들을 메워주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고생을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고생은 하고 있다. 밥 한번 사주고 싶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어서 마테우스 누네스는 서브로 갈게요. 원래 우리가 정말 풀 스쿼드, 제대로 할 수 있는 스쿼드라면 마테우스 누네스는 사실상은 서브 위치에 있는 게 맞지 않나. 뭐 요즘은 나름 좀 불안불안하지만 뭐 크게 나를 막 화나게 하진 않아요. 아니, 화나게 해. 하지만 좀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은근히 정이 가는 친구예요. 네. 도쿠도 잘했어요. 전반기에 잘했고 공격 스탯도 많이 지난 시즌보다는 많이 올라왔는데 부상이 너무 많은 게 조금 흠인데, 그래도 전반기 활약으로 봤을 때 도쿠는 너는 슈퍼서브. 네. 은근히 도쿠가 선발로 나왔을 때는 조금
기복이 좀 있어요. 경기 초반부터 뭔가 이 드리블로 이렇게 막 상대를 휘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좀 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약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초반부터 뭔가 잘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에 따라서 조금 기복이 있어요. 근데 좀 경기가 안 풀릴 때 교체를 통해서 뭔가 경기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거는 분명하다. 그리고 몇 경기에서 실제로 교체 투입이 돼서 경기 흐름을 바꿔준 경기들이 있죠. 그래서 도쿠는 슈퍼 서브를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리코 루이스 전반기에 진짜 고생 많이 했죠. 마테우스 누네스랑 거의 맞먹을 정도로, 마테우스 누네스보다 더 고생했지. 진짜 고생 많았어요, 리코가. 그리고 정말 눈에 띄게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이번 시즌에. 제가 리코 루이스를 그렇게 리스펙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전 시즌들을 봤을 때 저 친구가 왜 기대를 받는 선수일까 싶었는데, 솔직하게. 근데 올 시즌은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비적인 부분도 많이 좋아졌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에서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 하지만 좀 더 날카로워지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도 충분히 발전했다. 그래서 리코는, 저는 차라리 누네스보다는 리코가 주전이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코는 주전에 넣겠습니다. 마테우스 누네스보다는 더 자주 나와야 돼. 다음, 제임스 맥카티. 올 시즌에 자주 보이고 있죠. 최근에 뭐 솔포드 경기나 해트트릭도 했었고, 전반기 막바지에 교체 투입으로 많이 출전하고 하면서 의외로 잘해줬어요. 의외로 눈에 띄는 모습 보여줘. 번뜩임이 있고 좋아요. 놀랬어요. 기대를 좀 했었는데 그래도 기대에 조금 어느 정도 좀 미쳐줬다. 근데 뭔가 빅클럽들이랑 할 때는 출전 기회를 교체로도 솔직히 많이 못 얻고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서브인데, 서브에서도 맨 앞에 줄게요. 서브 1등. 자, 다음 오마르 마르무시. 평가하기엔 조금 기간이 짧아요. 근데 그래도 이 신입생 중에서는 제일 많은 출전 시간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르무시는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좋아요. 아주 그냥 의욕이 아주 대단하고, 계속해서 이 공간을 침투하려고 하고 계속 자기한테 볼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러는 모습이 좋아요. 좀 파이팅 있는 선수가 필요했는데 공격진에서 나름대로 활발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물론 골이 없지만. 하지만 조만간 골은 나올 것 같다. 잘해주고 있어요. 전 나쁘진 않아요, 아직까지 오마르무시는. 근데 마르무시도 제가 봤을 땐 선발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더 슈퍼 서브로 나오면 좋지 않을까. 뭔가 경기가 안 풀릴 때, 전방에서 홀란드가 너무 고립돼 있을 때 마르무시를 투입함으로써 뭔가 분산시킬 수 있는 좀 그런 느낌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선발로 기용하면은 조금 뭔가 좀 애매해. 아직은 조금 겉도는 느낌? 뭔가 아직 완전히 무르익은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혼란이랑과의 그 공존 부분에서. 그래서 마르무시는 슈퍼 서브 갑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베르나르도 실바. 우리 실바는 진짜 닭주전입니다. 닭주전입니다. 그냥 실바는 일단 활동량에서 게임 끝이고요. 볼 소유해주는 거 안 뺏기고 계속 터치 하면서 계속 공 소유해주다가 공간 보이면 주고, 약간 요런. 그리고 활동량 이런 거 때문에라도 닭주전 해야 돼요. 실바가 뭐 있을 때는 모를 수 있는데 없으면 특히 빈자리가 큰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맨시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복이 덜한 선수 중에 한 명이다. 공 쉽게 안 뺏기고 열심히 뛰어주고 그냥 사랑합니다. 그 다음이 사비뉴입니다. 사비뉴는 일단은 전반기에 오른쪽에서 이제 약간 역발윙으로 뛸 때 초반에는 좋았어요. 막 뭐 나름 안으로 잘 치고 가서 나름 혼란한테도 잘 찔러주고 괜찮다 싶었는데 점점 상대 수비들한테도 읽혔는지 좀 안 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뭔가 가마차기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잘 가마차기, 이 슈팅 요 가마차기가 좀 예리하지 못한 감도 있었고, 그 템포를 너무 끄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때려 할 때 안 때리고 좀 한 번 더 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니 이게 웬걸 왼쪽 정발 윙으로 가니까 그게 거의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해결이 됐어. 컷백 타이밍이나 뭐 슈팅 타이밍이나 이런 거를 훨씬 빠르게 잘 가져가면서 오히려 왼쪽에서 사비뉴는 좋았다, 성공적이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 좌비뉴가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사비뉴는 저는 닭주전이라고 봅니다. 왼쪽에서는 차라리 지금 도쿠 그릴리시보다는 사비뉴를 쓰는 게 맞아요. 다음 마누엘 아칸지입니다. 정말 지난 시즌 진짜 수비진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활약을 해주긴 했는데 진짜 기대 안 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너무 잘해줬죠. 근데 올 시즌은 그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수비진에 부상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무거운 짐을 아칸지가 다 좀 짊어진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힘에 붙여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아칸지는 닥주전이야. 있어줘야 돼요. 네, 어쩔 수가 없어. 좀만 더 떼어줘. 그냥 방법이 없어요. 넘어갈게요. 스코 카슨입니다. 스코 카슨. 네, 벤치 분위기 메이커 바로 가겠습니다. 실제로도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더라고요. 전반기에 활약이 없죠. 그래서 벤치 분위기 메이커로 그냥 바로, 어쩌면 이 벤치 분위기 메이커의 존재 이유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칸을 만든 이유. 스콧 카슨. 다음은 에데르송인데요. 에데르송도 전반기에 조금 잔부상이 좀 있었죠. 그래서 오르테가가 많이 나왔었는데 에데르송 판단이 좀 아쉬운 부분들도 좀 몇 가지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에데르송은 애매한데, 어떻게 보면 나는 개인적으로 선방력은 오르테가가 더 좋다고 봤는데 골키퍼가 너무 어렵다. 근데 그래도 아직은 오르테가보다는 맨시티 주전 골키퍼로서 좀 필요로 하다. 그래서 주전 넣겠습니다. 애매하긴 한데 주전에서 맨 마지막에 넣겠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나왔다. 엘링 홀란. 말이 필요 없죠. 닭주전에서도 첫 번째 1등으로 넣겠습니다. 홀란 없으면은 쉽지 않아요. 일단 홀란은 확실히 존재 자체로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홀란은 진짜 그냥 받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쿼드 짤 때 맨 위에 홀란드 받고 밑으로 짜야 돼요. 그 정도로 홀란드가 말이 필요 없죠. 지금 맨시티에서 득점 제일 많이 하고 있고 더 말이 필요한가요? 네? 없죠. 제일 마음에 든다. 물론 조금 내려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결국 다시 올라오고 있죠. 길게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오르테가입니다. 오르테가는 그냥 간단하게 슈퍼서브로 갈게요. 사실 에데르송이 나오든 오르테가가 나오든 크게 불안함은 없어요. 골키퍼에서. 물론 조금 발밑 부분이나 조금 지금 오르테가 후반기에는 조금 선방력도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근데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윌리 카바에로, 잭 스테픈 보다는 오르테가 훨씬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에데르송은 슈퍼 서브라 볼 수 있죠. 슈퍼 서브는 좀 애매하다. 슈퍼까지 써주고 싶진 않아. 서브로 갈게요. 아니야, 그래도 에데르송 대신 나와도 막 엄청 불안한 것까지는 없으니까 그래, 슈퍼 서브 가라. 슈퍼 서브 해줄게요. 그리고 잭 글리시 떴다. 글리시는 이제는 여기로 가게 됐죠. 네, 로테이션 자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 경쟁에서 많이 밀렸어요. 지금 거의 3순위죠. 아무튼 많이 지금 주전 경기에서 많이 밀려있어요. 솔퍼드전에 1년 만에 골 넣고, 챔스에서도 필드골 넣고, 얼마 전에 레이튼이랑 경기에서도 덕배 골 어시스트 했죠. 그치만 그거 말고는 없다. 글리시는 로테이션으로 갈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성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스타일이나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로테이션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스톤스입니다. 다음 스톤스도 부상 많았죠. 그 전반기에서 스톤스는 거의 지워졌어요. 아쉬워요. 많이 아쉽고, 후반기에 그래도 조금 올라오나 싶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스톤스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서브급도 힘들다. 서브 로테 서브. 그래도 요즘은 좀 교체로도 좀 나오고 하긴 하는데 일단은 스톤스 서브에 둘게요. 네, 서브. 자, 일단 다음입니다. 카일 워커. 지금 이제 AC 밀란 갔죠. AC 밀란 가서 또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운해. 근데 워커 전반기에도 얘기가 많았죠. 비판도 많이 받고 이제 에이징 커브가 왔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래도 워커가 있을 때 또 그게 있어요. 그 든든함이. 저는 워커가 이렇게 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선수가 언제나 매 경기를 꼭 잘해야 됩니까?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워커는 전반기만 봤을 때는 그래도 주전까지는 아니었나. 그래도 주전까지는 가야 될 선수가 아닌가. 닭주전까지는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고 주전으로 놓겠습니다. 주전감. 넘어갈게요. 다음 케빈 데브라이너입니다. 케빈 데브라이너. 여전히 클래스 있어요. 여전히 클래스는 있지만 덕배도 부상이 좀 있었고 많이 나이가
들어서 많이 좀 쇠약해졌어요. 뭐 옛날처럼 뭔가 엄청 날카로움도 좀 사라진 것 같고, 하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라는 거를 매 경기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근데 요즘은 선발로는 조금 말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체력적으로 붙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오히려 교체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풀타임을 뛴 경기가 많지가 않죠, 전반기. 그러니까 풀타임을 뛸 몸이 아니라는 건데, 그래서 덕배는 서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슈퍼 서브에 넣겠습니다. 또 후반기에 또 몰라요, 닭주전이 될지. 하지만 덕배는 지금 닭주전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자, 다음입니다. 마테오 코바치치. 전반기 잘해줬어요. 전반기에 진짜 그 로드리와 덕배의 빈자리를 진짜 다 메꿔주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았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마테오 코바치치는 저는 닭주전급이라 봐요. 그래도 중원에서 제일 지금 로드리가 없는 시점에서 그나마 중원의 코어가 돼줄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뭐 지난 시즌은 조금 많이 아쉬웠는데 올 시즌에는 확실히 좀 로드리가 부상이 당하고 좀 책임감이 생겼는지 경기 나올 때마다 되게 집중하고 열심히 뛰려고 하고 맞서 싸우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닭주전급으로 필요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후뱅 디아스. 후뱅 디아스, 와, 부상이 많았죠. 중요한 순간에 못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후뱅 디아스도 사실은 닭주전인데 부상이 너무 많았어서, 근데 그래도 나와줄 때마다 제 몫은 해주는 선수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부상만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뱅 디아스는 그래도 닭주전에 넣을게요. 아무리 그래도 디아스가 맨시티 수비의 코어잖아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닭주전에 놓을게요. 그 다음 나왔네요. 필 포든. 우리 포든이는 전반기에 많이 아쉬웠어요. 전반기 초반에 좀 너무 지난 시즌에 비해 너무 비교가 될 정도로 많이 안 좋아졌다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깼죠. 네, 전반기 막바지에 골이 많이 터지면서 점점 폼을 올렸고 좋아요. 지금 다시 폼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난 시즌에 그 활약이 너무 좀 커서 그런지 지난 시즌에 비하면은 조금 뭔가 아쉽긴 한데 조금 안 풀리는 경향도 좀 있는데 필포드는 어디로 가야 되냐? 너 어디로 갈래? 주전 갈래? 닭주전 갈래? 닭주전 갈게요. 그래도 선발로 포든이 나와서 혼란이랑 같이 흔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포든도 닭주전으로 갈게요. 코리안 시티보이, 맨시티 시티보이 화이팅. 후산오프입니다. 후산오프 2경기 나왔죠. 네, 첼시전 빅매치에 나왔고, 일단은 확실히 아직 팀에 적응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확실히 2경기 하는 거 봤을 때 뭐 나름 장점도 없진 않아요. 거침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장점이나 단점이에요. 조금 흥분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아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로테에 놓겠습니다. 로테. 이 네 선수도 그냥 해볼게요. 출전은 많이 안 했지만 아예 안 하거나 뭐 한두 번, 몇 분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저는 니코는 주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드리가 후반기에도 다 못 나온다고 쳤을 때 주전급 혹은 닭주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니코는 잠깐 그 20분 봤지만 꽤 잘 해줄 것 같아요. 기대가 되는 선수예요. 특히 신입생 중에 저는 가장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로드리는 뭐 돌아오면 무조건 닭주전이죠. 뭐 말 필요 길게 말 안 할게요. 비토레이스도 뭐 크게 막 이렇게 못했다 저렇게 못했다까지 없었어요. 그냥 무난했어요. 별로 존재감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번 최근 경기 레이턴 경기에서. 일단은 비토레이스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로테에 놓고, 네. 답은 슈퍼서브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지난 시즌 뉴캐슬전 아시죠? 팬텀으로 딱 해서 덕배 패스 트래핑 딱 해놓고 타닥 골, 그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저는 요렇게 평가를 좀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좀 납득이 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든 티어 리스트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티어를 짜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일단 전반기 이렇게 이 정도 정리가 됐으면 이제 앞으로 또 후반기에도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5위든 4위든 챔스권 안에만 들어보자. 그리고 FA컵 꼭 따자.